지금 세계는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 무소속인데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이렇게 마중을 나왔고요.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죠. 추경호 의원도 한 전 총리와 함께했습니다. 친윤그룹과 함께하는 모양새가 된 건데요. 이렇게 출마 선언을 마치고 한 전 총리는 종로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만난 사람은 한 전 총리에게 캠프 사무실을 물려준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또 제일 많이 했습니다. 네, 같은 진영에서도 호의적인 분위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권한대행 선배이자 대선 경쟁자이기도 한데요. 황교안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니 이 나라를 어찌할꼬 라고 적었다가 10분 만에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출마 선언문에 본인이 공직자로서 걸어온 길을 쭉 적어서 그런 것들을 부각하려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라는 점도 지적을 하면서 출마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국무총리로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봐달라.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자,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하겠다.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건 명분이 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시각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허수아비 총리였다. 이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허수아비 후보로 나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폭정이 벌어질 때 국무총리의 역할이 뭐였지? 그냥 방탄하는 것밖에 없지 않았나? 국회에 나와서 그냥 대통령을 방어하고, 물론 국무총리가 당연히 그러한 일인데 이것은 사리 판단에 맞을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들의 지지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권한대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국무총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오기 직전까지도 사실은 헌법을 위배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도 위배하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또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을 방탄 삼으려고 하는 본인들의 어떤 혐의나 이런 수사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오염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총선 직후에 사의표명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채, 양명주,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기행, 그리고 의료 대란, 이런 국면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이 뭐였죠? 총선 직후에 사의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임기가 어거지로 지금 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3년을 한 겁니다. 아주 무능한 총리의 대표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나오면 지금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만 앞으로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국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스스로 쓰러질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자막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일이 정해졌습니다. 5월 15일입니다. 오늘이 5월 2일이니까 2주가 좀 안 남은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5월 15일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일로 잡혔다는 속보가 지금 막 전해져 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은 이제 재판부가 배당이 됐다는 것이고요. 지금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이 사건을 맡게 된다고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또 주심은 송미경 판사로 전해드렸습니다. 배당되자마자 첫 공판일이 나왔네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난 이후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전투표 전까지 파기환송심의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제가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어떻게 정해진 걸로 보이냐면
항소심의 첫 공판 기일도 사이의 간격을 5일 이상 두고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통지서가 송달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발송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5월 6일까지가 연휴죠. 그러면은 5월 7일 또는 아마 5월 8일에 송달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이에 5일 이상의 기간이 공판기일까지 있기 때문에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정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시청자들께서 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이 선거법 사건은 피고인이 첫 번째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한번 공판기일을 잡고 두 번째 공판기일부터는 피고인이 안 나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대장동 사건에서 5월 13일과 5월 27일에 공판기일이 잡혀 있죠. 이것에 대해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그때 공판기일을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변호인이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2일부터가 지금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고 이재명 후보가 저게 출석할지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동안의 재판 진행 경과들을 봐왔을 때.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안 나왔을 때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단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없을 때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안 나왔을 때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군요. 대통령 후보는 후보 등록에서 개표가 끝날 때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선거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예, 공직선거법에 그 조항이 있어서 많이 사문화된 조항이라서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정말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는 워낙에 특이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15일 안 나온다면 법원은 한 번 더 공판기일을 정해서 통지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5월 15일로 기일을 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의 제 의견입니다. 예,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네요, 공판일이. 그러니까 고법도 저는 굉장히 무리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거 결론을 못 낼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송영 변호사가 말한 대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것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토대 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도 못 내는데 정치적으로 뭔가 개인만 한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겁니다. 민주주의를 공부하다 보면 사법의 자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법 자제 파트가 나와요. 사법으로 모든 걸 다 단죄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가 위에 있고 그 정치 민주를 완성하는 것은 정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재판부는 너무나 무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논쟁이 결국엔 격화되게 되면 나중에는 헌법 84조까지 결국 또 논쟁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판결이 진행되냐 마냐 이걸 가지고 또 논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소추는 멈춘다. 왜냐하면 84조의 취지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대통령이 죄를 저질렀을지언정 그것을 따라서 법원에 왔다 갔다 수사기관에 왔다 갔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게 되겠죠. 예. 그러한 법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국가 안정성의 공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고법에서 지금 마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리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본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그 84조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해석도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제가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네. 통상협상을 잘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경제부총리의 이력을 강조하기도 했고 주미대사를 지냈다라는 점,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본인은 자화자찬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비판도 꽤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그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정말 역대급으로 기이한 사람 밑에서 고생은 좀 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워낙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정이라든가 부정선거 신봉이라든가 이런 상사가 위에 있으면 밑에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통상협상은 내가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저 메시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이거는 관료의 영역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뽑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고요. 대통령은요. 통상협상의 주체가 아니라 통상협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인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관료의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관료 한덕수가 아니라 출마 선언을 했으면 정치인 한덕수로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는 뭡니까? 불법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받은 상처들 이런 거 빨리 회복하고요. 정치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 이거 어떻게 해소할 건지 국민 앞에 그런 비전을 보여줘야 될 때예요. 그래서 통상협상 잘한다는 메시지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으로 통합의 메시지, 비전을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예, 비상계엄과 관련한 책임론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본인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추에 대한 결론을 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헌재가 냈고요. 국무회의의 그 흠결, 절차적, 실체적 흠결에 대해서는 저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그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그렇게 계속 증언을 했고 네,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혐의가 4개나 되는데요. 법률적으로 그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로 옆에서 혐의가 질문했습니다. 내란 공범 혐의 그리고 뭐 직무유기 혐의,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렇게 4가지나 되는데 네, 국민들께서 아마 기억하시는 건 가장 대표적으로 국회에서 추천된 3인 이것을 계속해서 추천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습니다. 상설특검법이 2개가 통과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거하고 내란 특검법 관련된 겁니다. 근데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그 즉시 그 검사를 추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는 지금까지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수사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국민들이 아무도 나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대행은 지금 저런 출마 선언을 하고 계실 때가 아니죠. 자, 우리 시청자들께서 비상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약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국민들께 정말 평화로워야 될 아주 보통의 화요일 밤을 뺏어간 것이죠. 밤 10시 반에 갑자기 TV를 켰더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밤 10시 28분에 사직을 했죠. 왜 그랬습니까? 4분 뒤에 밤 10시 32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모여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었어요. 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불복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도한 일이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민주당이 이럴 걸 몰랐습니까? 본인도 탄핵소추를 당해봤잖아요. 여야가 합의해오면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끝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그 다음 날 탄핵 소추돼서 직무정지가 되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책임 있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야지 본인이 사직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사표를 낼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나라는 대행의 대행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됐는데 그것은 민주당에 매우 큰 책임이 있지만 한덕수 대행도 사실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만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출마 선언을 하실 때가 아니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소식까지 빠른 속도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속보가 많아서 준비한 내용을 다 못 다뤘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